평범한 회사에서 평범한 월급을 받고 있으며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 즉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설득과 합의 끝에 2명만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빨리 낳고 싶었던 아내는 양가 집안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를 갖자고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식 전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면서 양가 어른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한 자식들이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는 벌써 손주가 생겼다면서 낳기만 하면 서로 키워주시겠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아내가 몸조리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첫째 낳은 지 1달 정도밖에 안 되었던 시점이었는데 둘째를 가지자면서 후딱 낳아서 키워야 노후에 편하다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주변 형님들에게 잘 모를 때 후딱 낳고 키워야 편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생일은 1월 7일입니다. 여차해서 금세 둘째가 임신하게 돼서 올해 안에 낳으면 이 아이들은 쌍둥이가 아닌데도 동갑내기 형 동생이 될 텐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년 정도 후에 둘째를 가지자고 하면서 피임을 하였지만 첫째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첫째를 낳은 다음 년도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이쁘지 않나면서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주말에도 첫째 육아를 열심히 하였지만 제가 회사에 있지 않는 시간에 돌보지 않는 첫째를 키우면서 둘째까지 임신한 아내가 안타깝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조리원에서 셋째 이야기를 꺼내는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녀 계획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냥 아이가 이쁘다고 마구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서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엄청 아쉬워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관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젊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해서 안 했습니다. 대신에 피임 도구들을 넉넉히 사두었습니다. 2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내의 사랑 나누기 요구는 결혼 전보다 더 많았고 저 역시도 사랑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에 즐겁게 하였습니다. 물론 피임 도구를 사용하면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한 적도 피임 도구가 빠진 적도 없는데 셋째도 생겨서 낳고 넷째도 생겨서 낳았습니다. 심지어 5째를 임신했을 때는 피임을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임신이 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회사가 있는 낮에 아내 혼자서 연년생 아이 4명을 키운다는 것은 절대로 외도를 필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존재할 수 없는 극한 육아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있는 베이비캠들을 돌려봤습니다. 역시 외도는 없었고 아내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외도는커녕 저를 비롯한 가족과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울리는 전화도 안 받을 정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보여주려고 모든 베이비캠 영상들은 외장하드에 모아두고 있는데 셋째, 넷째, 5째를 임신하기 서너 달 전 영상 속에서 아내가 피임 도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두는 장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피임 도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두는 장면만 모아서 일단 휴대폰에 넣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고 왜 그랬는지 물으려고 하였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제가 반대는 하고 아이는 낳고 싶고 그래서 그랬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자식이 5인데 저 잘못을 따지고 싸워봤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질 뿐입니다.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식이 더 안 늘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5이나 6이나 7이나 키우고 힘들고 많은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왠지 아내가 또 구멍을 뚫고 임신을 유도할 것 같아서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 근처에서 지내면서 정관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고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미 5명이 자식이 있고 충분히 아내가 먼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거짓 출장을 다녀온 이후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데 뭔가 똘똘이 변한 것 같다고 하는 말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아내의 소중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라고 돌려대면서 순간의 의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에 5째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아내가 피임 도구에 구멍을 뚫을 것 같아서 아내의 수고스러운 줄이고 저도 부부 생활 만족을 위해서 피임 도구 없이 사랑을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그러다 또 임신하면 어떡하냐면서 걱정하는 척하였지만 아내만 괜찮으면 6째 생기면 낳자고 하면서 이미 자식도 많은데 1명 더 낳는다고 문제될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는 듯이 말을 하였지만 얼굴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관수술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굳게 들었습니다. 이미 저희 집은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해도 다른 집에 곡절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양가 부모님들께서 일부 생활비를 보태주셔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와이프의 복직은 포기하고 벌써 퇴직했습니다. 아이 5명을 맡길 이모님 비용이 와이프 월급보다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맡아주실 이모님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친한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정관수술한 것을 걸리게 되면 아이의 욕심이 많은 재수씨의 실망과 화를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이미 아내가 구멍 뚫은 행동도 선을 넘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다가는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엄청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정관수술한 것은 걸릴 일이 없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눌러주세요.